간병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고가 이어진 가운데 더 이상 가족이 감당하기엔 사회 구조적으로 역부족이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패드, 조각을 삽입하는 간병인이 구속된 상태에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예전에 요양보호사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자신은 절대로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야기인즉은 요양보호사 한 명이 여러 명을 간병하다 보면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도 못할 뿐더러 깔자마자 환자가 또 기저귀를 갈 상황을 만들어줘도 순번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환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환자이다. 가정에서 간병을 하는 가족을 살펴보자. 며느리, 딸 또는 노노케어가 가능한 집안은 그나마 다행이다. 물론 그들의 힘든 상황을 차지하고 단순하게 케어 자체가 가능하기에 하는 말이다. 가족이라는 의무감으로 해야만 하는 경우이지만 불행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제적인 비용 부담, 간병으로 인한 부부 갈등,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담감, 간병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부 가족에 의해서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진다. 간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다. 이번엔 적절한 대비책을 알아보자. 첫째, 초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 과정 중에 자신을 간병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국가에서 국민복지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 생애 힘든 시기를 경제적인 부담 없이 충분하게 의료 지원을 받으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본다. 셋째,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해외 간병 인력을 수급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구책, 현재 당장 간병인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가정을 해보자. 가족 내에서 누가 간병을 지원 가능할 것인지 의견 교환은 가능하겠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 실버타운, 요양병원, 요양원 등이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해봐야 하고 특히 그곳에 가기를 더욱 난처해진다. 재가 간병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최우선적일 것이다. 하지만 당장은 되지 않는다. 전화 한 통화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도움을 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재가 요양이 가능한 자격이 주어지는지 살피고 검증하고 논의 끝에 지원이 결정되면 그때에 비로소 전화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여러 부정적 조건을 제거하면 남은 것은 간병인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는 민간보험회사가 있다. 간병인을 보내주는 보험상품과 환자, 가족 또는 해당 병원에서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여 이용한 금액에 준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있다. 간병인 또는 요양보호사를 보내주는 서비스는 보험료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보험료 부담이 높다. 사유는 간병 인건비 상승 때문이다. 3년마다 갱신하기에 그나마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용이하겠다. 장점은 보험회사에서 인력을 검증하고 보증하기 때문에 간호에 대한 서비스를 믿을 수 있고 추가적인 비용 요구를 하지 못하며 그만둔다고 하여도 인력을 즉각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간병인을 고용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갱신 주기는 10년이다. 갱신 주기가 있다는 것은 보험사에서 보험료율 상승 요인을 확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단점은 직접 고용을 하는 경우인데 간병인과의 최소한 마찰을 피할 수는 없다.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 명절, 휴가 그리고 병이 악화되어 간병이 더욱 절실할 때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만둔다고 하기도 한다. 평소에 간병인을 관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간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병보험은 가입 연령대가 한정되어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추천한다. 복지제도, 국민의료보험, 연금제도 그리고 형편에 따라 요양병원, 실버타운, 요양원 등을 선택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급 대상 가족의 입장으로 보면 비용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엔 부담이 있다. 핵가족화 시대에 노후에 안정적인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 위급한 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유도 매우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해외 간병 인력 수급, 외국에서 간병 인력을 유치하여 국내 부족한 간병인 수급을 조절하고자 하는 기사를 접할 수 있다. 현재도 중국 동포가 쉽게 간병 인력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문제점이 많이 있다.
워낙 인력의 부족 현장이 있다 보니 제대로 교육을 받거나 실습을 마친 상태에서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다. 협회에 등록하여 일정 교육만 수료하면 곧바로 취업이 되는 무자격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점을 오춘수는 논문에서 지적하였다. 간병사와 요양보호사가 하는 업무는 사실상 동일하다. 인력 공급에 앞서서 근로조건, 저임금,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을 먼저 다루어 간병 돌봄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 충분하게 만족할 만한 준비를 한 다음에 외국인 돌봄 서비스를 유치하여야 한다. 어르신들의 정서를 다룰 정도가 되어야 한다. 단순 의료 행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돌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본다.